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채널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오랜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을 배웠는데 그분들이 가장 말하기 꺼려 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느라 잠을 설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께서도 혹시 지난밤에 편안히 주무셨나요? 아니면 소변이 마려운 느낌 때문에 2번, 3번, 심지어 4번, 5번씩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했나요?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개운하지 않고 막상 소변을 볼 때는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서 한참을 서 있어야 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깨는 것이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내가 벌써 50대가 넘었으니 늙어서 그렇겠지. 60이 넘었는데 예전 같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기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전립선 문제를 호소하는 환자분들의 대다수가 화장실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자신의 방광과 전립선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그 행동이 어떻게 몸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술이나 독한 약 없이 증상이 놀랍게 호전되는 경우를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몸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 없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남성의 몸 안에는 방광이라는 소변 주머니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물풍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이 물풍선 안에 차곡차곡 모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방광 바로 아래쪽에는 호두 알만한 크기의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소변이 몸 밖으로 나가는 길목인 요도를 감싸고 있는데 평소에는 소변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고 소변을 볼 때는 길을 열어주는 수도꼭지,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립선이 조금씩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흰머리가 나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소변이 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예전보다 소변을 보는 것이 시원치 않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소변이 빨리 나오지 않고 줄기가 약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아랫배에 잔뜩 힘을 주어 억지로 소변을 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도 화장실에 서서 소변을 보실 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배에 힘을 으라차차 하고 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중화장실처럼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나 성격이 급한 분들일수록 이런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소변 줄기가 끊어질 듯 말 듯 할 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내보내겠다는 일념으로 복근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국 남성들의 빨리빨리 문화와도 관련이 깊지만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전립선에는 그야말로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왜 배에 힘을 주는 것이 그토록 위험할까요? 우리가 소변을 볼 때 방광은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동시에 요도를 감싸고 있는 괄약근과 전립선 부위는 부드럽게 이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설계된 정상적인 배뇨 시스템입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저절로 스르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배에 힘을 빡 주게 되면 방광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복압배뇨라고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높은 압력은 좁아진 요도를 뚫고 소변을 밀어내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압력이 고스란히 연약한 전립선 조직과 방광벽으로 전달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 나이가 들어 비대해지고 예민해진 전립선 조직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강한 압력으로 짓누르고 쥐어짜는 상황을 말입니다. 마치 상처가 난 부위를 계속해서 손으로 꾹꾹 누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에 힘을 주어 소변을 보는 습관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 전립선은 지속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전립선 조직을 붓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즉, 소변을 시원하게 보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전립선은 더 부어오르고 요도는 더 좁아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압력이 소변의 흐름을 역류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소변은 위에서 아래로, 방광에서 요도 끝으로 흘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복부에 강한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소변의 일부가 전립선 안쪽에 있는 아주 미세한 관들 속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변은 우리 몸의 노폐물 덩어리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화학 물질과 찌꺼기가 포함되어 있지요. 이런 자극적인 소변이 전립선 내부 조직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 그곳에서 화학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 남성들을 괴롭히는 만성 전립선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세균이 침투해서 생기는 염증도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배뇨 습관 때문에 소변이 역류하여 생기는 비세균성 염증도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딱히 균은 없다고 하는데 회음부가 뻐근하고 소변 볼 때마다 불쾌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본인이 평소에 화장실에서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꼭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억지로 힘을 주어 소변을 밀어내는 행동은 방광 자체의 기능도 망가뜨립니다. 우리 방광은 고무풍선처럼 탄력이 있는 근육 덩어리입니다. 소변이 찼을 때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방광 근육이 스스로 수축하여 소변을 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매번 배에 힘을 주어 억지로 소변을 밀어내버리면 방광 근육은 스스로 일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굳이 힘들게 수축하지 않아도 주인이 알아서 배를 눌러 짜주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방광 근육은 점점 게을러지고 탄력을 잃고 얇아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소변을 배출할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방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저활동성 방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소변을 빨리 보려고 했던 급한 성격과 잘못된 습관이 전립선을 붓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며 방광의 힘까지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립선이 이미 커져버렸는데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화장실에서의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뇨 증상과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은 올바른 배뇨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처방전과 함께 꼭 당부드리는 전립선을 살리는 배뇨 원칙이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는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소변을 편하게 보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노령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매일 가는 화장실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광 안에 소변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잔뇨라고 부르는 현상이 왜 위험한지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배에 힘을 주어 소변을 밀어내면 순간적인 압력으로 인해 소변 줄기가 세차게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비웠구나 하고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방광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복압은 방광의 모양을 찌그러뜨리고 오히려 소변이 나가는 출구 주변의 근육을 긴장시켜 마지막 남은 소변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컵에 담긴 물을 억지로 쏟아내려다 바닥에 물이 흥건히 남는 것처럼 방광 안에는 배출되지 못한 소변이 고이게 됩니다.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옛말이 있지요.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방광 안에 남은 미지근한 소변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그야말로 최적의 환경, 완벽한 배양액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소변을 통해 균이 씻겨 내려가야 하는데
잔뇨가 계속 남아있으니 균이 씻겨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남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요로 감염의 주범이며, 이렇게 증식한 세균은 다시 전립선을 공격하여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염증이 생기면 전립선은 더 붓고, 부은 전립선은 소변기를 더 막고, 답답하니 힘을 더 주게 되고, 다시 잔뇨가 남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약을 먹을 때만 잠시 좋아졌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는 고통을 평생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뇨 문제는 여러분의 수면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고 30% 정도의 소변을 남겨둔 채 잠자리에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방광 안에 소변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장에서 조금만 새로운 소변이 내려와도 방광은 금세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 깊은 잠에 들만 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게 되고, 다녀와서 또 선잠이 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룻밤에 서너 번씩 깨다 보면 우리 몸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며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전반적인 신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나쁜 배뇨, 습관 하나가 결국은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고 삶의 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입니다.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선생님, 제 방광은 이미 늘어지고 전립선은 커졌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부작용도 전혀 없으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바로 이완배뇨 훈련입니다. 이완배뇨의 핵심은 단 하나, 소변은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저절로 내보내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단계를 머릿속에 꼭 입력하시고 오늘부터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참지 않기입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화장실로 가십시오. 나이가 들면 방광 감각이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참아서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수축력을 잃게 됩니다. 적절한 때에 비워주는 것이 이완배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간적 여유 갖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한국 남성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아무도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 몸을 돌보는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은 약속 시간에 늦었더라도 소변을 보는 그 1분, 2분의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 쓰셔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몸은 절대 이완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힘 빼기입니다. 평생 해오던 대로 배에 힘을 흡 하고 주는 대신 정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어깨에 힘을 툭 떨어뜨리고 입을 약간 벌려 턱에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랫배와 엉덩이, 골반 사이의 근육을 축 늘어뜨린다고 상상하십시오.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펴는 느낌으로 전립선과 요도 괄약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호흡입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숨을 멈추고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천천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후 하고 내뱉으십시오. 숨을 내뱉을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방광 입구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중력과 호흡에 몸을 맡기고 소변이 저절로 흘러나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우리 몸은 이 편안한 감각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다가 뚝 끊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보통 이 순간에 남자분들은 반사적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어 마지막 남은 몇 방울을 짜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십시오. 절대로 힘을 주지 마십시오. 소변 줄기가 멈췄다면 그 상태로 가만히 마음속으로 최소 10초 정도 숫자를 세십시오.
그냥 멍하니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 방광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스스로 수축할 준비를 합니다.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잠시 기다려주면 방광이 알아서 아직 조금 남았네 하고 남은 소변을 밖으로 밀어내줍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이중변뇨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어서 10초의 기다림이 잔뇨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짜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여러분의 전립선을 기계적 압박으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기다림을 실천한 뒤로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완 변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립선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세와 생활 습관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이 더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남자가 어떻게 앉아서 소변을 보느냐며 거부감을 느끼시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에게 왜 앉아서 보는 자세가 의학적으로 유리한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명확한 근거를 들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심코 드시는 음료수 한 잔이 밤새도록 방광을 콕콕 찌르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수칙들과 전립선에 좋은 음식, 그리고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에 대한 진실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요법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몇 가지 습관만 더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변을 보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꺼내면 남자가 폼 안 나게 어떻게 앉아서 소변을 보느냐며 손사래를 치실 선생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통념상 남성은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이 당연하고 앉아서 보는 것은 남성성을 잃는 것이라는 오해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좌식 배뇨, 즉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건강을 위한 의학적 처방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병원을 비롯한 세계적인 비뇨의학과 연구팀들의 논문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앉아서 소변을 볼 때 방광을 비우는 효율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는 우리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엉덩이와 허벅지, 골반 근육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장감은 골반 저근을 수축시켜 요도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반면 변기에 편안하게 앉게 되면 하체의 긴장이 풀리면서 골반 근육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소변이 나가는 길이 더 넓고 편안하게 열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남성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소중한 전립선을 보호하고 밤에 푹 자기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집에서만이라도 혹은 밤에 주무시다 깼을 때만이라도 앉아서 소변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소변이 튀지 않아 위생적인 것은 덤이고 배뇨 후에 잔뇨감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팁은 앞서 말씀드린 기다림을 보완해주는 상체 숙이기 기술입니다. 소변을 다 보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바로 옷을 추스르지 마시고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보십시오. 마치 인사를 하듯이 상체를 4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인 상태로 최소 10초 정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의 각도가 변하면서 방광 바닥 구석에 고여있던 마지막 소변이 요도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절대로 배에 힘을 주어 짜내려 하지 마시고 그저 중력에 의해 남은 소변이 뚝뚝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뇨의학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중변뇨의 핵심 기술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하시는 것 중 하나가 원장님, 화장실에서 분명 다 털고 나왔는데 지퍼를 올리고 나면 속옷에 찔끔하고 묻어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시고 위생적으로도 불쾌해 하십니다. 이 현상은 요실금이라기보다는 요도에 남아있던 소변이 뒤늦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남성의 요도는 SS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어서 소변이 웅덩이처럼 고이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급하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거나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 요도에 갇혀있던 소변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각해서 소변길이 꽉 막혀버린 경우에는 이런 생활 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도를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이나 비대해진 조직을 묶어주는 유로리프트 같은 의료적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 눕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한 달, 딱 30일 동안은 제가 말씀드린 이완 변뇨와 앉아서 보기, 이중 변뇨를 먼저 실천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경험상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도 이 습관 교정만으로 증상이 호전되어 수술을 취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은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마시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저녁 수분 제한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필수적이고 낮 동안에는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난 뒤, 특히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드시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잠들기 직전까지 물을 드시는데 야간요가 있는 분들에게 이것은 밤새 화장실 예약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는 것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이나 배 같은 과일은 수분이 많아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목이 너무 마르다면 입만 살짝 적실 정도로 한 모금만 드시고 가급적이면 낮 시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방광 자극 물질 피하기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녹차, 탄산음료, 그리고 술, 이 4가지는 전립선과 방광의 4대 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소변의 양을 비정상적으로 늘릴 뿐만 아니라 방광 점막을 예민하게 자극하여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을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는 술 한 잔은 숙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갈증과 이뇨 작용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전립선이 좋지 않다면 오후, 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금지하시고 술은 과감하게 줄이시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가끔 댓글로 문의하시는 민간요법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콜라에 레몬을 타서 마셨더니 전립선이 좋아졌다거나 잠을 푹 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레몬 자체에는 한겸증 성분이 있고 비타민이 풍부하여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콜라는 다량의 설탕과 카페인이 함유된 대표적인 방광 자극 음료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우연히 심리적인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로서 저는 이 방법을 절대로 권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키거나 야간뇨를 유발할 위험이 훨씬 큽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생활 수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핵심만 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소변은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완으로 보는 것입니다. 배에 힘을 주어 밀어내지 마시고 온몸에 힘을 빼고 호흡하며 저절로 나오기를 기다리십시오. 둘째, 급하게 끝내지 마시고 이중 변뇨를 하십시오. 줄기가 멈춘 뒤에 최소 10초를 기다리고 상체를 살짝 숙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중력에 맡기십시오. 셋째, 가능하다면 앉아서 보십시오. 전립선과 방광이 가장 편안해하는 자세입니다. 넷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끊으시고 오후에는 커피와 술을 멀리하십시오. 이 4가지 원칙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색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서 언제 다 보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14일, 2주일만 꾹 참고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도전 과제입니다. 오늘부터 2주일 동안 이완 배뇨를 실천해 보시고 밤에 깨는 횟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소변 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분명 14일 뒤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상쾌해지고 선생님 말씀 듣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몸소 느끼신 그 변화를 나만 알지 마시고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서 고통받는 다른 남성분들에게 희망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노년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야간요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여성은 전립선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과민성 방광이나 골반 근육 약화가 주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여성 건강 특집으로 아주 상세하게 따로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서 꾸준히 드시면 전립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슈퍼마켓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것들이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채널 커뮤니티 탭에 제가 설문조사를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당신은 평소에 앉아서 소변을 보십니까? 서서 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3일 뒤에 결과를 공개해 드릴 테니 솔직하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채널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